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주변국 소식, 그리고 북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제 표정이 또 웃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중국이 곧 가다가 뒤집어지겠습니다. 뭐 망한다 이게 아니고 뒤집어지겠습니다. 이 중국의 체제가, 시진핑 체제. 1980년대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뭐 저희들 방학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왜? 시위하니까. 그래서 수업 거부하고 시험 거부하고 그리고 방학하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기말고사라는 걸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586 세대들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성세대 중에서 학력이 제일 낮은 사람들이 586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학교 수업을 반도 안 했으니까요. 데모하느라고. 자, 그게 지금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중국 최고의 대학인 베이징대, 칭화대. 지금 11월 말 12월 초인데 벌써 방학해버렸습니다. 당국에서 방학하라고 지시해서. 그래서 버스로 그냥 학생들 고향으로 강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위한다고. 그래서 장저민 주석이 뭐 백혈병으로 인한 뭐 지병으로라고 발표는 했는데 어쨌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장저민 주석이 태어났던 곳, 성장했던 곳,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있던 곳, 바로 항주, 소주, 상하이 이런 곳이죠. 여기에 장갑차가 등장하고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5.18 또는 11.6 그 시기에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좀 번화가였는데 사거리에 전차, 장갑차가 저녁마다 서 있었는데 그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중국 최고의 부자였죠. 마윈. 그동안 사라져서 안 보였는데 망명을 갔네요.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그것도 알아보겠고. 북한. 이야, 북한 구멍이 많습니다. 김정은에게 택배 가고 있던, 배송 가고 있던 금괴 200kg이 무장 괴한들에게 털려버렸습니다.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인경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중국 IT 기업 신화를 이끌며 중국 최고의 부호였던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이 중국 공산당 탄압을 피해 해외로 탈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부호들의 탈출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마윈의 해외 탈출이 확인되면서 중국 부자들의 차이나 엑소더스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다가 실종되는 등 당국의 고강도 탄압을 받았던 마윈 알리바바 그룹 전 회장이 지난 봄 중국을 탈출해 일본으로 사실상 망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11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마윈 전 회장이 가족과 함께 극비리에 일본으로 탈출했으며 현재 현지인 개인 요리사와 비서진, 경호원들과 함께 다니며 공개 활동을 최소화하고 도쿄에서 은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윈 회장이 은신하고 있는 곳은 도쿄 번화가인 긴자와 마루노치 주변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이곳에는 마윈 회장을 비롯해 중국을 탈출한 중국 부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비밀스러운 소규모 사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윈 전 회장의 탈출과 일본 입국은 일본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일부 소식통들은 일본 정보기관과 경시청이 마윈 회장에게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신변 보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윈 전 회장은 한때 550억 달러, 한화 약 71조 5,5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 중국 최고의 부자로 평가됐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가 다수 참석한 금융포럼 행사장에서 당국의 금융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가 1년 가까이 실종되어 당국에 구금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돈 바 있습니다. 이후 마윈 전 회장은 중국에서 이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중국 당국의 연이은 제재와 징벌적인 벌금으로 20조 원 가까운 재산을 강탈당했는데요. 그는 지난 5월 가족과 함께 중국을 탈출해 6개월 가까이 도쿄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윈 전 회장의 일본 망명은 비슷한 탄압을 받으며 재산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중국 부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쩌민 전 주석 사망으로 상하이방이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면서 앞으로 다른 대부호들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 알리바바 뭐 인터넷 쇼핑하는 데죠. 우리로 지금 G마켓이나 뭐 쿠팡 이런데 그렇지만 규모가 워낙 크니까 여기는 이 마윈 회장이 기업 가니까 기업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2020년에 금융 포럼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도 있었고 한 그런 자리에서 신용대출을 기업들에게 좀 해줘야 된다. 어떻게 담보대출만 해준다면 이게 전당포하고 다른 바가 뭐 있냐? 신용대출을 해줘야 자본 없어도 자본이 좀 부족해도 기술이나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도 기업들에게 사업계획 써보고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신용대출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뭐 부동산 담보라든지 주식 담보라든지 이런 담보만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공산당 정책을 비판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뭐 탄압을 받고 사라지고 그래서 징벌적인 벌금 그리고 또 징벌적인 기부금, 강제 기부금 이런 거 해서 71조 5,500억 있던 재산이 한 20조 원 가량 뺏겼는데 그리고 사라져가지고 뭐 죽었나 이러고 있는데 일본에 나타난 겁니다. 일본에 지금 한 6개월째 있는데 망명한 거죠. 그래서 도쿄 긴자 쪽에서 소규모 중국인들 사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인 부호들이 또 하나 둘씩 빠져나오는 거죠. 이 사교 모임이 무슨 뭐 파티 하겠습니까? 지금 저기 가서 파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중국에 있는 저 돈을 우리가 무리 없이 가져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연구하는 모임이겠죠. 싱가포르에 가족들끼리 부자들 가족들이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빼오는 그 브로커 회사들이 많이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싱가포르만 있겠습니까? 미국도 있을 것이고 영국도 있을 것이고 금융이 발달한 나라는 다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자본의 엑소더스가 시작되어서 이제 중국이 그야말로 이제 사상 누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 경제 분야의 이런 그 소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위 현장에 장갑차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진핑 퇴진 요구 집회로 번진 중국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이 주요 대도시에 무장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많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훈련을 빙자해 전차와 장갑차가 투입되기 시작했고 무장한 중국 공안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검문 검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장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장수성, 쉬저우 등 시위가 극렬하게 이루어진 일부 지역에서는 전차와 장갑차가 시내에 투입됐다고 중국 시민들이 SNS를 통해 폭로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시내에서 전투용 장갑차가 식별된 도시는 쉬저우, 정저우, 상하이 등인데요. 중국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장갑차는 중국군의 현용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인 공사식 장갑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위대를 향해 별다른 위협 행동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시가전 훈련을 빌미로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국군의 이러한 엄호 속에 중국 공안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검문 검색과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야간 기습 시위를 막기 위해 주요 도심의 가로등을 아예 꺼버리는가 하면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된 곳은 수십 대의 공안 차량으로 진입로에 장벽을 쌓아 시위대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길을 오가는 시민들은 모두 공안의 검문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안은 지나가는 시민을 아무나 붙잡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에 가상 사설망 VPN 접속 흔적이나 트위터,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외국 SNS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으면 집중 조사 대상이 되어 이런 어플에서 시위 동참 흔적이 보이면 연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공안이 국민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발부된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공유하며 공안들에게 저항하고 있는데요. 공안은 이러한 법적 요구를 무시하고 무차별 검문 검색과 연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베이징대와 칭화대의 경우 종강 일정을 앞당기고 귀향버스를 보내 학생들을 강제로 귀향시키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베이징대에서는 사법공안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한 학생의 절규가 촬영된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위 정보 공유 플랫폼이 되고 있는 SNS를 집중 검열하면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시위 관련 해시태그를 달아 음란물이나 무의미한 게시물들을 대량으로 게재해 혼선을 주는 전술도 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전 세계가 숨을 죽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쉬저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중국 여행 값싸게 많이 갔던 것이죠. 상해, 항주, 소주 얼마라고 했던 바로 그 소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하이, 항주, 소주 다 이렇게 양쯔강 남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도시들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장쩌민 주석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정치 세력을 형성한 곳. 그래서 이 상하이 방들의 거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렇게 지금 장갑차가 들어와 있네요. 전차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공사식 장갑차, 이게 러시아의 BMP 장갑차를 중국이 짝퉁으로 만든 중국군이 현용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이게 지금 이제 시가전 훈련한다라고 하고는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바리케이트 쳐놓고 지금 장갑차에 이렇게 30mm 기관포 장착하고 버티고 서 있어요. 가지 말라는 거죠. 방역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하니까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마. 그리고 밝은 곳은 가로등 다 꺼버리고, 왜? 밝은 곳에 나와서 사람 많은 밝은 곳이죠. 이런 데 말고. 그런 데 나와서 시위하니까 가로등 불 다 꺼버리고 못 모이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모이겠다라고 싶은 곳은 뭐 우리가 지금 광화문 광장 진입로 이런 데 되겠죠. 진핑산성. 그러니까 공안들의 차량으로 완전히 그냥 성벽을 쌓아버리고 직결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들 아무나 다 붙잡고 휴대전화 검사해서 야 열어봐 해서 여기에 이제 VPN, 중국 같은 경우에 구글 접속 못하죠. 그래서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이 우회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 예전에는 아주 뭐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어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에 접속해서 중국의 서버가 아니고 해외 서버로 접속해서 유튜브하고 트위터하고 텔레그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데 중국 시민들은 야, 우리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영장 갖고 와. 이거를 지금 하는데도 야, 무슨 소리야? 갖고 와. 해가지고 그냥 공안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인스타그램에 트위터에 나 오늘 시위했어요 하고는 이 백지 시위하고 있는 거 자기 찍은 거 만약에 올렸다. 이러면 이제 잡아가는 거고, 그게 없이 그냥 보기만 했다. 그러면 경고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지금 검문검색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 이거 지금 놔두면 기말고사 치는 시점 돼서 계속 이제 기말고사 수업 거부하고 시험 거부하고 우리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시위하니까 그러다가 모여서 뭐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일 나는 수가 생기죠. 아주 작은 불꽃이 큰 도화선이 될 수가 있죠. 바로 저희 때 연세대 이한열 열사 같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냥 다 방학이라고 집에 보내버리고 11월 말인데, 자, 이런 겁나는 상황까지 중국이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1980년에서 87, 8년까지의 대한민국 상황이 이제 중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대됩니다. 중국 인민들 여기 학벌 높죠. 기성세대들 말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까? 이 세대들이 큰 일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야, 허술한 면이 많네요. 최고 존엄에게 가는 금괴가 틀렸습니다. 무려 171억 원어치. 보겠습니다. 북한의 모든 금괴는 당과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광에서 금광석을 조금씩 빼돌리거나 일부 돈주들이 금괴를 밀매하는 사례는 있었는데요. 재련소에서 금괴로 제작되어 평양으로 가던 금괴 수송 차량이
무장 괴한들에 의해 탈취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생산된 금괴를 싣고 평양으로 가던 무장 금괴 호송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탈취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북한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이달 중순 신의주 평양 간 1호 국도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건 당시 해당 차량에는 평안북도의 주요 금 생산 기지인 정주 재련소와 운전 재련소에서 금괴 형태로 가공된 200kg의 금괴가 실려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금괴는 김정은 일가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보내지는 김정은 소유의 금괴였는데요. 현재 1kg의 골드바가 한국 금거래소에서 8,556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탈취된 금괴는 한화 약 171억 원, 미화 1,311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건 당시 호송 차량에는 완전 무장한 호송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괴한들은 이 차량이 잠시 정차했을 때 복면을 쓰고 나타나 눈 깜짝할 사이에 호송원 2명을 제압하고 금괴가 들어있던 상자를 탈취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정예 요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수사에 나섰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이 특수부대 현역대원 또는 특수부대 출신의 전문 전투원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고 인근 특수부대와 그 부대 전역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이 시장에서 금을 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인민반에 금을 소지하거나 금밀수 루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신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지시를 받은 각 인민반과 주민들은 이 신고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되려 비웃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당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금을 모조리 당 자금으로 독점하면서 인민생활은 돌보지 않으니 누군가 목숨을 걸고 당 중앙에 올라가는 금 운반 차량을 습격해 금을 훔쳐낸 것이다라며 사람들이 당을 비웃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털린 200kg의 금괴는 북한의 연간 금 생산량이 2에서 4톤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고 존엄의 금괴를 턴 이 강 큰 사람들, 과연 누가 그랬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경에서 금 밀수하다가 걸린 적은 있었죠. 2020년에 50kg, 2021년에 58kg. 야, 그때도 그냥 정말 이렇게 많은 금을 밀수하네? 이제 걸렸죠. 근데 그때는 꼬리 자르기. 그 어마어마한 금을 그냥 현지에 있는 보위부 인원들, 이 사람들에게 다 뒤를 씌우고 꼬리 자르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 이 호송을 이 차에 금괴가 실려 있다. 또 이 차에 무장 인원이 2명이다. 또 이 차가 어디서 쉰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장 인원 2명이니까 우리는 복면 쓰고 3명 가면 돼. 이런 거 어떻게 계산했겠습니까? 내부 정보가 샜다는 말이 되겠죠. 어쩌면 그 무장 호소원 그 사람이 공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죽이진 않고 의심 안 받을 만큼 때리고 그리고는 한 1년 있다가 나눠 가지는 이런 조건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금괴를 관리하는 관리 루트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보가 새서 이 평양에서 신의주 이 1번 국도에서 우리가 치면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탈취당하는 복면 쓴 무장 괴한에게 탈취당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북한도 알고 보니까 이게 틈 많네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돈으로 어떤 데 사용하려는지 김주의 딸에게 명품 그 옷을 사주려고 가져가던 돈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게 되겠네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술 많이 먹고 또 행패 좀 부리고 그렇게 해서 인민들 불만 많이 올리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북한도 무너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무너져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